경제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4월 자동차 관세 조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내 한 경제연구소에서는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대미 자동차 수출이 약 10조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관세 조치가 아직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은 협상이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 비상인데요.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국내 자동차 업계는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이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의 김필수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14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는 4월 2일부터 그 자동차 관세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을 잠깐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고민이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가 워낙 많거든요. 그중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에다 수출하는 자동차가 100만 대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죠. 연간. 예. 네. 근데 이 문제가 대미 흑자가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대미 흑자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자동차 전체 수출의 반을 차지를 합니다. 50%. 자동차가 대미 수출 흑자의 반을 차지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수출, 그러니까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 외국에다 수출하는 전체의 반이 미국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또 GM 포드 또 스텔란티스죠. 이 미국의 빅3가 미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크고 종사하는 인원도 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목소리 반영을 많이 하는 게 트럼프의 취향입니다. 일기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나오질 않고 철강이나 알루미늄 그밖에 여러 가지 지금 제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동차도 지금 벌써 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월 2일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된 거는 자동차 쪽은 25%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이 의약품 같은 경우는 25% 내지는 그거보다 좀 더 높게 하겠다. 그 정도로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그 사이에 협상을 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우리 사령탑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에도 미국의 이제 무역 적자 그리고 상대국의 무역 장벽 등을 이유로 동맹국에까지도 관세 폭탄을 매기기도 했었는데 그때 그 자동차 관세는 어땠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뭐 1기 때의 관세 정책과 지금 2기 때는 관세 정책이 더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1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었는데 한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서 우리가 중간에 가늠자 역할을 좀 했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 효과도 좀 있었거든요. 잠깐만, 가늠자 역할을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중국의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서 중국하고의 어떤 민감한 분야의 품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역할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피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도 지금과 같이 10%에서 25% 정도 분야별로 지금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은 피해갔습니다. 어떻게 피해갔냐면은 한미 FTA를 개정을 했어요. 한미 FTA를 개정을 하면서 픽업 트럭을 10년 더 연장을 해서 우리가 미국의 픽업 트럭 진출을 10년 늦췄고요. 그게 몇 년도였었죠? 그게 16년도인가 17년도쯤 될 거예요 아마. 그때쯤에서 한미 FTA를 재개정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또 한번 재개정해서 자동차하고 부품에 대한 것들 피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관세 부과가 됐는데 10%에서 25% 사이였었는데 쿼터제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미국에 수출하고 그 이상 수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많이 진행을 했지만은 소부장, 그러니까 이 소재나 부품 장비에 대한 것들은 중국산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좀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피해를 보기도 했죠. 그래서 분야별로 피해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역시 관세 정책의 이 일기 이후에 여러 가지 보고서 나온 거 보면은 지금도 그거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켜서 미국인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결론이어서 네. 결국 부메랑이 된다는 거거든요. 글로벌 기업이 미국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GM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공장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관세 25% 얘기하니까 한국 GM이 84%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은 한국 GM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힘들지만 미국 GM 본사에서도 싫어하거든요. 네. 결국 부메랑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트럼프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관세 정책을 강하게 천명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우위의 입장에서 협상 카드 장사꾼 전략이지 않습니까? 하나 주고 10개를 받아내겠다. 이런 네.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그 자동차 수출 비중이나 무역 흑자를 보면은 대미 수출 흑자가 어느 정도 됐던 거죠, 교수님?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 차가 대략 이 100만 대 정도, 네. 100만 대 중에서 140만 대 정도 돼요. 국내에서 나가는 거. 근데 네. 100만 대가 현대차, 기아차고요. 네. 41만 대 정도가 한국 GM입니다. 한국 GM이 지금 현재 거의 50만 대를 한국 GM에서 두 가지 차종을 생산을 해요. 네. 그중에서 84%가 미국으로 나가니까 거의 뭐 전량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게 한 41만 대 정도 되고 네. 현대기아가 한 100만 대 정도인데 네. 지금 25% 관세인데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는 전량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고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25% 관세 부과가 되면은 당장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영향을 받고 뭐 더욱이 일반 한국제에서 만드는 가솔린 차량 두 가지 모델은 이 중간 모델, 고급 모델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모델은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동차 산업이 또 이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업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자동차가 347억 4,400만 달러. 네. 그래서 전체의 그 49.1%에 달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자동차 분야에서만도 상당한 그 무역 그렇죠. 적자가 발생하니까 네. 불만이 네. 많을 수밖에 그럴 없습니다. 수는 있을 미국.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상무부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이제 국가 간의 그 상호 관세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네. 이것까지 지금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해서요. 이건 또 뭐야?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어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상당히 교수님? 이런 부분들은 국가 간에 이 자기네 이 나라별로 국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가가치세도 10% 네. 뭐 받고 돌려주고 일본 같은 8%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국가- 8%,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10%인데. 옛날에 5%에다가 대한민국 10%라는 거 알고 아. 3% 올려 10%까지 못 그랬어요? 올렸어요. 그래서 네. 그 정책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일본 자문해 준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네. 10%를 받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건드는 것은 그 국가의 세제에 대한 것들을 손대는 거거든요. 뭐 트럼프야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손 안 대는 게 없잖아요.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모든 게 내 거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세 건드는 거.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미국도 소비세가 따로 있을 거예요. 소비세라고 해서 이 거의 국세하고 똑같거든요. 네. 근데 자국도 있으면서 외국의 세금을 건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들이 미국 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이 차나 다른 유럽에서 오는 차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그러니까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 모든 물품에. 자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 다 다 적용하는 아니에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것저것 건들다가 분리하게 되면 내가 그런 얘기 했나 이런 얘기 할 정도니까 그래서 사실 부가세에 대한 것들은 각 국가마다 굉장히 많이 손을 대는 부분들인데 네. 이 부분을 손대는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거 손대서 흔들어 가지고 예. 많이 끄집어내다는 전략뿐이 안 그런데 됩니다. 유럽으로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가 유럽산 자동차 동일한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반면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이 되니까 네. 현지 생산자는 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가세가 미국 수출업체에 불리하다 이렇게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소비세라는 게 있으니까 자국에 네. 유리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각 국가마다 세금 체계를 만들 때
물론 이제 이 수입차하고 자국에서 생산된 차에 대한 부분들을 이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적용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한미 FTA나 한유럽 FTA가 가장 많이 된 나라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해외의 어떤 국제 규정에 대해서 국내를 손이 안으로 굽는 정책이 가장 적은 국가 중에 한 국가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다. 결국은 많이 흔들어서 끄집어내다라는 전략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무역대표부가 네. 그 뭐 배출가스 관련 그 부품 무작위 검증 제도 또 전기차 관련 그 보조금 수립 절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규제 제도까지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이제 자동차 분야가 국토부 산업 환경부가 소관 부서거든요. 그게 지금 보조금 같은 거는 환경부 제도고 국토부는 뭐 배터리 인증제 시작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 삼아요. 그리고 산업부에 아까 에너지 효율제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거 규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국산차 말고도 수입차도 다 적용이 돼요. 이 미국 차가 안 판매되는 것은 미국 차가 지질이 못 나서 그렇습니다. 네? 네? 지질이 못 나서. 그러니까 못 났다. 지금 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일기 때도 제가 관련해서 많이 자문을 해줬거든요. 근데 네. 정부 자문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차가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차 크지 않습니까? 배기량 커요. 네. 연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렇죠. 차만 커요. 주차도 못 해요. 땅이 넓으니까 뭐.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 안 판매돼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BMW 벤츠는 그 고급 모델이 연간 대한민국에 BMW 벤츠가 각각 7만 대에서 8만 대가 판매됩니다. 네.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차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질이 못 났다고 네, 표현을 지질이 하셨는데 못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국의 그 관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뭐 아직 세부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기업은행인가요? 그 경제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만 10조 원의 피해가 날 거라고 예.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현대기아가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28조 한 7천억 정도 됐어요. 네네. 한 2년 동안 굉장히 장사 잘했죠. 그래서 넘버 3 영업이익률 넘버 2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네. 이거 25% 관세 부과되면은 최소 4조 원에서 5조 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환율 문제까지 겹치면서 아마 이게 길게 가게 되면은 10조 전체 작년에 영업이익률의 3분의 1까지 영향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이게 완성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품업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차부터 네. 4차까지 쭉 내려가 있는데 맞아요. 연쇄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밑에는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 영향이 가장 무섭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네. 뿌리에 해당되는 잔뿌리거든요. 잔뿌리가 망가지는 게 더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철수 논란이 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네, 두 가지 네. 차종인데 거의 뭐 84% 수출이면은 미국이 막힌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큰일 나는 손들고, 거죠. 네. 예, 철수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말씀 들어보면 이제 관세 조치가 일단 협상용으로 지금 던져놓는 거다라고 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월 전까지 그래도 어떻게든지 협상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해야죠. 이게 유리하게. 근데 그 이제 사령탑이 없는 게 지금 리스크다라고 잠깐 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고민이 많습니다. 미국도 설득을 좀 해야 돼요. 민이 이제 모여서 지금 가서 협상도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근데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하나의 끌어들이기 위한 이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건데 카운터 파트너가 없으면은 강력하게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게 부재된 상태다. 그래서 방위비 같은 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지금 언급을 안 하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서 네. 패키지들이 필요해요. 네. 지금 이번에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패키지 딜이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군함이라든지 선박 또 이 다른 거 반도체라든지 이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이런 장점이 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패키지 딜을 통해서 미국한테 먼저 만들어주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패키지 딜 형태로 해서 자동차면 자동차 쪽으로만 하면 안 돼요. 답이 네.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 같은 데서 미국에다가 투자 물량 지금 몇 년 사이에 아마 가장 많이 투자한 데가 또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건데 패키지 딜이라든지 또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주고받으면서 좀
좀 더 합리적으로 하고 또 국내가 지금 사령탑에 부재돼 있으니까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라든지 뭐 네, 지금 일단은 그렇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네.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국내 기업으로서는 설립을 하더라도 지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관세를 지금 피해가기 떨어진다고. 위해서. 예, 지금 오늘부터 지금 오늘 날짜로 해서 지금 캐나다, 멕시코 이 한 달 동안 유예했던 거 25% 관세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요. 당장 이제 캐나다는 보복 관세 천명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캐나다에서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많이 만들고 있는데 당장 어려워지는 거고 또 멕시코 기아차 공장 또 삼성 LG 가전제품 공장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이거 미국의 공장 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4년 5년 걸립니다. 트럼프 임기 끝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따져봐야 되는 게 미국은요. 이 연봉 있죠. 인건비가 주급이 굉장히 인건비가 비쌀 것 거의 같아요. 2배예요. 거기다 네. 강성노조로 가장 대표되는 거고 네. 또 이 생산직의 일자리에 대한 수준이 하향 평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은 이 견디기 힘들더라도 일부 관세 추이를 보면서 관세 부과하고 상태를 보자라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무조건 짓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꼭 들어간다고 이게 성공적으로 되는 거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일단 그 미 상무장관은 그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 얼마 전에 대미 투자 뭐 10억 달러 기준을 이제 제시하면서 이렇게 10억 달러 이상 투자를 뭐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응하는 거는 괜찮은 방법일까요? 방법 부정적으로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부터 그 측근들이 모두 똑같아요 목소리가. 근데 상무부 장관이 이제 그때는 민간 단체가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때 이 협상을 하면서 국내 기업인 중에 한 명이 미국에다가 일단 뭐 우리 기업에서 수천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상무부 장관이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던진 거거든요. 네. 야, 그 정도 가지고 돈 되겠어? 최소한 10억 달러는 돼야지라고 툭 던진 거예요. X를 정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 투자 금액이 기본적으로 어느 이하면은 아예 상대도 잘 안 하겠구나라는 이런 어떤 압박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민관, 산학연관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가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어쨌든 있습니다. 현재 패키지 딜로 이제 좀 시간을 좀 끌어보고 네. 이게 또 후반기에는 이제 패키지 딜을 더 잘 설득을 하고 또 글쎄 이런 건 어때요? 그 미국 내부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도 계속 이거를 강행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이 대기업들 미국하고 민간 기업하고 뭐 전략적 동반관계, 뭐 현대차 그러면 GM하고 전략적 동반관계 작년에 맺었거든요. 네. 한국 GM 철수하면은 GM도 문제가 있느냐? 바라 CEO도 이런 부분에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부 불만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내부 불만을 올리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부담을 받는 거거든요. 네. 일기 때도 그 전략을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일기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들을 많이 끌어올려서 결국 부메랑이 돼서 미국 기업이 더 다친다라는 거. 네. 지금 뭐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다 내 발에다 총 쏘는 거다. 또 인플레이션 촉발시킨다. 앨런 버핏이 오늘 날짜로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인플레이션 전쟁이다 이거는. 네. 우리한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내부적인 불만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로비 전략을 키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